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 체벌 찬성하세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체벌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마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리는 사랑의 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허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국 속담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근데 아동학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대처 방법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봐야겠죠.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혼낼 수 있다는 게 이 친권자인 부모의 권리로서 민법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특히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자면은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조항이 가정 내에서의 어떤 선을 넘는 체벌을 용인하고 아동학대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 써있는 징계의 뜻 볼까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면서 경계함, 체벌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민법 제915조는 그냥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어떤 훈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는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때릴 수 있다, 이런 체벌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애들 가르치고 훈육하다 보면은 뭐 회초리나 몽둥이로 막 때리고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법무부는 이번에 민법 제915조 삭제를 추진하면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뭐 얼마나 심각하길래 법무부가 나서서 민법까지 고치나 싶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 자료를 볼게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맞다 이렇게 판단된 사건이 2014년도에 만 27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몇 건이었는지 아세요? 3만 45건이에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딱 3배 늘었어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2014년에는 14명이었거든요. 한 달에 1명 정도죠. 근데 2019년에는 42명으로 역시 딱 3배 증가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일주일에 1명씩 어린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맞아 뉴스 보니까 막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고 막 그런 게 심하더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건도 있죠. 근데 2019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총 3만 건의 전체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보육교사인 경우는 4.6%밖에 안 돼요. 전체의 4분의 3, 75.6%는 부모가 가해자였어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79.5%, 거의 80%가 집. 그러니까 교육,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들을 학대한 거예요. 막상 통계를 들어보시니까 조금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릴 적에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 은근히 되게 많아요. 단지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뿐인 거죠. 많은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애들을 혼내면서 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6%는 체벌이 자녀 교육상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체벌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는 아니에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혼내는 거는 아동학대 아닙니다. 그런데 애가 막 멍들도록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생기도록 혼낸다거나
상식 밖으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면은 이게 아동학대다 이거죠. 선을 넘는다는 것에서 아니 그 선은 누가 정하는 거냐? 나는 이 정도로 혼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회 통념상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건 선을 넘었다, 학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죠.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아동학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만약 이웃집에서 막 애를 혼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가 맞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걸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되거든요. 왠지 남의 집 자녀 교육에 내가 막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되면은 그건 아동학대가 맞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에 아동학대 신고가 총 41,389건이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최종적으로 학대 맞다라고 판단된 게 30,045건인 거예요. 저거 아동학대 아니야? 라고 신고하면은 4건 중에 3건은 아동학대가 맞았던 거예요. 이 착한 오지랖 필요합니다. 아셨죠?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해도 돼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신고 사실은 모두 비밀 유지가 되고요.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가해자나 누군가로부터 신고했다고 해코지 당할 것 같다면 경찰로부터 신변 안전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 18세, 그러니까 아직 생일 안 지난 대학교 1학년까지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신고하면 똑같이 비밀 유지, 불이익 금지, 경찰의 신변 안전 조치 모두 가능해요. 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모님이 가해자라는 거.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 18세 미만이면은 전부 다 학생들인데 집 나와서 어디를 가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필요하면은 병원 치료 받게 해주고요. 집으로 가봤자 가해자랑 같이 있다. 그러면은 보호시설로 보내줍니다. 대신 이거는 말 그대로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72시간, 딱 3일 한도예요. 3일을 꽉 채우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절차나 제도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를 하면은 담당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도 붙여줍니다. 당연히 무료.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3일 뒤에도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집에서 나와야 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가해자를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가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연락 금지 전부 가능해요.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임시조치는 2개월까지가 원칙인데 한두 번 정도 연장도 가능해요. 그 사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는 경찰 조사받고 법원에 보내지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 줍니다. 혹시라도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혹시라도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서 바로 신고를 하세요. 오늘은 법무부가 내놓은 민법 개정안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와 관련해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자녀 징계권이 민법에서 삭제되면은 우리나라는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세계에서 61번째 국가가 된다고 해요. 아시아에서는 몽골, 네팔, 일본에 이어서 4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전 좀 놀랐어요. 아니 몽골, 네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체벌 금지를 법에 정해뒀구나 싶어서요. 한 전문가는 어려서부터 가정 내 체벌을 익숙하게 겪어온 이 부모 세대들이 체벌이라는 폭력에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을 계기로 자녀 교육을 핑계로 하는 아동학대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되기를, 더 이상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법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